NBA뿐만 아니라 미국 트레이드 역사상 뭐 가장 충격적인 트레이드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은 뭐 리오넬 메시 23살, 24살 때 다른 팀으로 보낸 거예요. 이번 시즌에는 3점 슛이 더 극단적으로 늘어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90년대 끈적끈적한 농구를 좋아하시던 분들은 약간 불만일 수도 있고. 르브론 제임스가 아들들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둘째 아들 볼 때까지 2년 정도 있지 않을까? 이러다 손잡아오는 거 아니에요? 애덤 실버 총재의 또 건강도 생각해 준다면 골든 스테이트가 올라가는 게. 이제부터 온라인에서도 1인 회차별 게임당 10만원씩 구매 가능합니다.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놀아보는 시간, 스포츠 썰티타카.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트를 맡은 박진형이고요. 저는 농구편 호스트를 맡은 조현일입니다. 네, 지난 KBL 편에 이어 오늘은 NBA 정규 시즌 마무리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게스트로 지난번에도 모셨었죠. 징징거리는 시즌 뭐 요걸로 기가 막혔었는데, 우리 농구 칼럼니스트이자 현 KBSN 스포츠 해설위원님이신 우리 손대범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징징이 손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을 가지려고 하면서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는 LA 레이커스가 미네소타에게 1대4로 지면서 시즌을 접었습니다. 네. 또 대표적인 LA 레이커스 팬이신 우리 손대범 해설위원님 심정이 어떠신가요? 저는 근데 3차전 끝날 때 네. 이미 예감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10차전까지 가주시겠구나. 네. 그래도 후반기 되게 행복했기 때문에 네, 다음 시즌 기약해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이야기들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정규 시즌 둘 다 어떻게 보셨나요? 두 분 다. 저는 이번 시즌에 트레이드가 정말 리그 흥행에 큰 기폭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비록 이제 NBA가 밀었던 빅터 웬바냐마 선수가 네. 이제 아쉽게 또 혈전 맞아요. 때문에 약간 시즌아웃 되긴 했었지만 그래도 올스타 브레이크를 기점으로 르브론 제임스의 레이커스가 네. 이 돈치치까지 품으면서 흥행의 또 1번지가 됐고, 또 지미 버틀러 선수가 골든 스테이트로 가면서 또 골든 스테이트를 우승 후보로 올려놔줬고, 네. 또 반면에 또 동부에서 또 이런 크고 작은 트레이드가 나오면서 네. 리그의 판도가 완전 바뀌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번 트레이드는 진짜 미쳤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파급력이 있었던 트레이드가 있었나요? 없었죠. 네, 뭐 NBA뿐만 아니라 미국 트레이드 역사상 뭐 가장 충격적인 트레이드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요. 돈치치가 레이커스로 간다는 트레이드가 떴을 때 전부 다 오보인 줄 알았어요. 왜? 미치지 맞아요. 않고서야 약간 이런 네. 느낌이었으니까. 아니면 뭐 미국 현지 기자의 계정이 해킹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도 굵직굵직한 게 많이 터졌거든요. 네, 뭐 네. 디에런 팍스가 샌안토니오로도 가고 네. 뭐 이랬었는데 돈치치 트레이드가 너무 여파가 커서 약간 잔챙이처럼 느껴지는 느낌. 네. 그래서 시즌 도중에 이 트레이드가 네. 말씀대로 NBA에 관심 없던 분들도 왜 이 트레이드를 했어? 네, 이런 궁금증을 갖고 경기를 볼 정도로 흥행의 기폭제가 됐죠. 한동안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딱 터졌을 때는 죄다 돈치치 이야기밖에 맞아요. 없더라고요. 네. 반대로 돈치치의 트레이드를 결정했던 댈러스의 니코 해리슨 단장도 네. NBA 단장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왜냐면 중계 때마다 이제 그분 얼굴을 한 10번 정도 비춰주거든요. 그 정도로 좀 파급력이 컸던 트레이드였고, 또 그분도 이 살해 위협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또 댈러스 팬들에게서 미움의 대상이 됐죠.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오래 살지 않을까, 장수할 것 장수하지 같아요. 않을까,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웬비의 그 혈전인가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릴라드도 혈전에 걸렸다가 네, 다시 복귀를 했는데 이 혈전이 그 피가 응고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 폐 쪽으로 전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혈전 응고를 희석시키는 그 약을 먹고 재발되지 않으면 다행인데, 이 웬바냐마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어깨 쪽이어서 이 하체 쪽이 굉장히 위험하대요. 네. 근데 어깨 쪽이고 큰 이변이 없는 한 다음 시즌은 건강하게 뛸 수 있다. 네, 시즌 아웃 되긴 했지만 그래도 빠르게 샌안토니오 의료진이 발견을 했고,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상태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네. 다음 시즌 출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또 여행가가 축구하는 모습이 잡혔는데 꽤 건강해 보였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혹시 이번 시즌 좀 특별하게 새로운 트렌드 같은 거는 없었나요? 이번 시즌에는 3점 슛이 더 극단적으로 늘어난 것 같다는 느낌이 그래요? 들었고, 또 이로 인한 비판도 좀 많았었죠. 음. 지나치게 외곽슛 위주의 농구로 가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트렌드고, 네, 또 이 네, 3점 슛을 효율적으로 던지고 또 3점 슛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전술들, 네. 이런 부분들 활용하는 게 더 최근의 트렌드인데, 사실 옛날 농구들, 그러니까 90년대 끈적끈적한 농구를 좋아하시던 분들은 약간 불만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은 또 NBA의 새로운 변화들이기 때문에 이 외곽슛 창출하기 위한 전술들, 이런 것들에 또 집중해서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선수들도 그거를
이거를 내가 3점 슛이나 이런 게 약하면은 좀 장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네요. 엄청나게 많이 하죠. 요즘은 뭐 슛 없는 선수들은 못 살아남습니다. 정말 엄청난 운동 능력이나 수비력이 있지 않은 한. 그래서 웬만한 선수들이 다 3점을 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전술의 변화도 많이 생겼죠. 이제는 뭐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 뭐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 센터로 나누질 않잖아요. 뭐 볼핸들러, 뭐 윙, 빅 윙, 그다음에 빅 뭐 이렇게 나누는데 포지션의 구분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뭐 키가 큰 선수가 드리블 치고 작은 선수가 스크린을 걸어주면서 2대2 플레이를 하는 네, 이런 장면들이 뭐 KBL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전술 자체가 많이 다양해지면서 이 포지션별 경계는 사라졌다. 그러면은 약간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 토론거리가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과거에 슛 없던 정통 센터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지금 농구로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하지 뭐 약간 이런 토론거리도 많겠네요. 그렇죠. 네, 과거에 이 선수가 지금 오면은 뭐 어느 아무것도 정도일까? 못한다. 네, 그러면 또 전화 손대부 위원처럼 이제 90년대 농구 본 사람들은 속으로 삭히죠. 이거는 시대 보정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하는 젊은 친구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네, 이렇게 해서. 니네가 농구를 알아. 네. 그냥 그 정도 지배력이면 지금 와서 잘할 것 같은데 네, 약간 그런 좀 아쉬움도 있는데 네. 뭐 그만큼 농구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의미겠고요. 네. 네, 또 오히려 키 큰 센터들이 옛날 같으면은 골 밑에서 좀 위풍당당히 서 있었을 텐데 이제는 이 선수들 끌어내가지고 스피드로 제압해버리는 또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빅맨들도 빠른 스텝, 외곽슛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적 시장 아까 이야기했던 거에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왜 미친 이적이었는지 좀 더 깊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치치는 단순히 농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네. 덩 노비츠키라는 댈러스의 신화적인 존재의 계보를 이어받은 그 상징성을 물려받은 선수였고 또 이 선수로 인해서 댈러스가 앞으로 10년을 좀 기약할 수 있는 그런 거목이었거든요. 그런데 구단주 입장에서는 돈치치의 이런 비시즌 자기관리, 또 단장도 마찬가지고 수비를 약간 등한시하고 팀의 일정과 좀 반대로 놀고 있는 그러니까 젊은 선수가 약간 좀 불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는 우승 못한다라고 단정을 짓고 트레이드를 빨리 알아봤죠. 비밀리에 되게 조심스럽게 알아본 트레이드 같아요. 99년생이거든요. 99년생에 진짜 어리네요. 어리죠. 네. 그리고 최근 5년 연속 퍼스트 팀 5년 연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은 뭐 리오넬 메시 23살, 24살 때 다른 팀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데려온 선수가 앤서니 데이비스. 기량은 좋은 선수인데 뭐 최근 한 3, 4년 동안 출석률이 한 뭐 65%? 부상이 엄청 많아요. 네, 부상이 엄청 많은 선수를 그것도 6살 많은 선수를 데려오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은 뭐 NBA는 드래프트 지명권, 신인 지명권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많이 뜯어와야 되는데 그거 한 장 뜯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래 트레이드 할 수 있다고는 치자. 근데 받아온 게 이 정도여서는 안 되지. 네, 이런 것도 있었고. 네. 돈치치 트레이드를 성공시킨 레이커스의 롭 펠링커 단장은 그 트레이드로 승진도 하고 또 재계약도 맺었어요. 그만큼 이제 팀 내 위상이 더 올라갔고 근데 많은 것들이 엇갈렸던 시즌이었죠. 그래서 댈러스 팬들이 많이 화날만 했던 게 아까 노비츠키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 경기장 앞에 노비츠키 동상에 뭐라고 문구가 되어 있냐면 충성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댈러스 본인들이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댈러스 팬들은 돈치치가 떠난 것도 아쉽지만 야 이거는 진짜 우리의 충성심이 부정당한 거다. 와. 네, 이래서 시즌 티켓 홀더들도 많이 사라지고 경기장에서도 야유 나오고 그다음에 뭐 니코 해리스는 단장을 해고해라 이게 본인들이 홈에서 나올 정도로 민심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미 버틀러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요번에 골스 와서 아주 쏠쏠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 뭐 녹화일 기준 아직까지 골든스테이트는 살아남아 있고 골든스테이트가 맨 처음에 접근했던 선수는 원래 케빈 듀란트였어요. 그런데 듀란트에게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골든스테이트가 플랜 B로 급선회한 게 버틀러였어요. 근데 버틀러의 반대 급부가 또 이 앤드류 위긴스라는 1995년생의 버틀러보다 6살이 어린 또 아주 워리어스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공수 겸장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뭐 저도 그랬었고. 근데 한 두세 경기 뛰다 보니까 태세 전환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그 전까지의 이 지미 버틀러는 마이애미에서 태업하고 있었거든요. 그쵸. 그 얘기 많이 있었죠. 구단 회장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근데 오자마자 본인이 새로운 동기부여를 얻고 딱 플레이를 하니까 야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죠. 팀이 실제로도 달라졌고 버틀러가 합류하고 나서 워리어스의 수비력, 수비 지표가 전체 1위가 됐거든요. 우와. 이 트레이드는 대성공이었죠. 버틀러를 보면은 마치 골든스테이트에서 이미 5년 뛴 선수처럼 커리와 그린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면서 팀을 잘 끌어줬거든요. 오히려 듀란트 이상의 서비스를 해주면서 맞아요. 지난 NBA 시즌 시작 전에 방송한 걸 보면 우리 조현일 위원님께서 골스는 플레이인 토너먼트가 딱이다. 그리고 지미 버틀러도 여기 올 것 같다까지 예측을 하셨어요. 네. 클립을 따야겠는데. 저는 골든스테이트는
풀인 딱이다. 버틀러를 트레이드 매물로 그렇죠. 내가 뭔가를 받아오는 그런 지금 썰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팀이 지금 골든 스테이트예요. 아무튼 이번 시즌에 이 이적 시장 때문에 정말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이번 시즌에서 좀 반등한 팀이 좀 있을까요? 저는 뭐 서부에서 휴스턴. 지난 시즌에는 5할 승률이었지만 플레이오프 탈락. 뭐 2년 전에는 아예 리빌딩 팀이었는데 완전히 위닝 시즌을 보냈죠. 네, 그것도 와일드 웨스트. 정말 강팀들이 우글거리는 서부에서 2위를 차지했고 신구 조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메 우도카라는 또 검증된 감독도 있고 휴스턴 로켓츠는 뭐 향후 2, 3년, 3, 4년 동안에는 계속 이 위치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시즌이 그 서막을 알린 한 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동부 1위 팀인 클리브랜드. 와, 사실 뭐 그러니까요. 클리브랜드 갖고 반등했다고 평가가 맞는 게 모르겠는데 원래 또 좋았던 팀이고. 하지만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을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공격이 있거든요. 지난 시즌은 거의 방패로 때리는 팀이었는데 이제 창과 방패를 동시에 갖춘 찌르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정말 화끈한 팀이 된 것 같고 그 중심에는 이제 감독 교체도 있었습니다. 뭐 JB 비커스태프는 극단적으로 이제 수비를 강조하는 감독이었던 반면에 또 새로운 코칭 스태프과 함께 바뀐 팀은 좀 화력도 적절하게 유지하고 또 센터의 역할도 재정리하면서 네반 모블리 선수가 또 이번에 올해의 수비수가 뽑혔을 정도로 또 벤치도 그렇고 여러모로 또 공격과 수비에서 업그레이드된 팀이 됐습니다. 두 분이 꼽으시는 좀 최고의 의외의 팀이 있다면? 세크라멘토 킹스가 세크라멘토. 사실은 원래 두 시즌 만에도 희망이 좀 가득 찼던 그런 다크호스 팀 정도로 여겼었는데 다시 두 시즌 만에 원상복귀 됐습니다. 물론 구단주의 이런 리스크가 컸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시점에서 감독이 해고가 됐고 또 트레이드가 있었고 그러면서 시카고 킹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시카고 불스에서 이미 실패했던 콤비였던 잭 라빈과 더마드로 전 다시 붙여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센터만 이제 부스체비치에서 사보니스로 바뀌었을 뿐이지 크게 달라진 것 없는 그 똑같은 약점과 한계를 노출하면서 결국 탈락하고 말았는데 저는 구단주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 이 팀은 앞으로도 기대한 시즌했다가 실망 세 시즌하고 그런 걸 반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필라델피아로 가겠습니다. 폴 조지를 클리퍼스에서 영입을 했고 또 조엘 엠비드 기존의 타이리스 맥시까지 굉장히 좀 조화가 좋았어요. 뭐 볼핸들러 그리고 수비 잘하는 뭐 디펜더 그리고 저 조엘 엠비드라는 최고의 센터까지. 그런데 결국 부상 때문에 완전히 고꾸라졌어요. 엠비드는 19게임 뛰었고요. 폴 조지는 개막 전부터 무릎 부상 입더니 계속 골골댔습니다. 제대로 활약을 못했고 맥시마저 마지막에는 그냥 셧다운 시즌 접었거든요. 아예 뭐 플레인 토너먼트를 노려볼 수도 없을 정도로 한 시즌 아예 포기해버렸는데 이게 깝깝한 게 앞으로 뭐 NBA는 연봉 체계가 중요하잖아요. 셀러리 캡이 지금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셀러리 캡이 막혀 있으면 팀을 전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전부 다 줄어든다는 걸 뜻합니다. 더 가깝한 거는 폴 조지와 또 이 조엘 엠비드에게 둘에게서만 100미를 줘야 돼요. 1억 달러를 줘야 되는 거예요. 향후 3년 동안.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는 한 해 한 해가 급한데 이번 시즌에 부상 때문에 무언가 손발도 못 맞춰보고 끝냈기 때문에 저는 필라델피아가 가장 좀 실망스럽고 가장 의외의 행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르브론과 커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해먹는 겁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둘 다 노세화는 분명해요. 분명한데 정말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티가 잘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르브론 제임스는 84년생이고 커리는 88년생이고 그리고 쌓인 누적 마일리지도 르브론이 훨씬 더 많죠. 네, 그래서 르브론이 커리보다는 한 1년 정도 빨리 은퇴하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르브론 제임스가 아들들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잖아요. 첫 번째 아들은 이미 레이커스 뛰고 있고 두 번째 아들은 이 브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리조나 대학 갔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안에 또 NBA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둘째 아들 볼 때까지 2년 정도 있지 않을까? 이러다 손잡아오는 거 아니야? 근데 본인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더라고. 되게 아들까지 둘째 아들까지 좀 NBA 진출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저는 레이커스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팀이. 노욕이다. 네, 그건 너무 욕심이고 네, 그런 약간 팬으로서의 부끄러움은 첫째로 족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들이 오는 거는 뭐 본인 마음이겠지만 다른 팀에서 뽑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커리는 개인적으로는 3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3년. 해요. 원래 지금 커리가 16년 차가 됐는데 커리의 그 아버지인 델 커리가 16년 뛰고 은퇴했거든요. 그래서 커리가 항상 나도 아빠처럼 16년 뛰고 은퇴할 거야 라고 했는데 뭐 생각보다 기량이 오래 유지되고 또 지미 버틀러와도 2년 연장 계약을 맺었어요. 트레이드 시키자마자. 그래서 모든 타임라인이 이 커리에게 맞춰져 있어서 저는 짧게는 2시즌 더 뭐 길게는 3시즌 정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확실히 네. 커리는 막 몸을 부딪히면서 하는 선수라기보다는 외곽에서 계속 빵빵 맞아요. 넣어주는 선수잖아요. 확실히 그런 것도 좀 유리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반대로 또 상대의 견제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그쵸. 그 견제를 따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선수의 체력이 얼마나 유지가 될지도 중요할 것 같고, 반면에 골스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또 선수들 영입하면서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2년은 그런 작별 인사를 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장 흥미로운 컨퍼런스 파이널 매치업 시나리오를 좀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사무국의 입장에서 또 유튜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레이커스의 탈락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겁니다. 애덤 실버 총재 제가 봤을 때 지금 눈물바다입니다. 눈물바다. 그래서 레이커스가 떨어진 마당에 저는 서부 컨퍼런스는 그래도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골든 스테이트가 올라가는 게 가장 좀 재밌는 그림이지 않을까. 그냥 흥미의 관점만 놓고 본다면 OKC는 리그에서 가장 젊은 팀이고 그쵸. 골든 스테이트는 리그에서 가장 늙었지만 타자들이 많은 팀이고 네, 그래서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신구 대결의 결정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어쨌든 1, 2팀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올라갈 것 같고요. 네. 상대는 미네소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레이커스를 꺾은 강팀이고 이건 덤어지고 일단은 플레이오프 홍보 직원이에요? 플레이오프 올라가면서 조금 더 응징이 좋아지고 있고 일단 저는 되게 흥미로운 게 미국을 대표하는 득점원인 앤트맨, 앤서니 에드워즈와 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또 에이스인 셰이 길저스알레스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또 스윙맨이기 때문에 이런 미국과 캐나다를 대표하는 젊은 선수들의 대결, 새로운 아이콘들 간의 대결이 조금 새로운 재미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부에서는 뭐 클리브랜드와 보스턴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네. 마지막 파이널 매치업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래도 떡도 먹어본 사람이 더 안다고 보스턴이 올라가서 2연패를 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일단은 경험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고 그렇죠. 비록 이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부상도 있기 때문에 좀 삐그덕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승부처 한 게임 한 게임의 흐름에 중요한 플레이오프라면은 조금 더 에이스 기질이 있는 테이텀과 브라운 선수가 조금 더 이끌지 않을까 싶고요. 또 서부 같은 경우는 OKC의 그런 뎁스와 OKC. 저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팀의 파이널이 성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뭐 보스턴은 동의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서부는 뭐 과감하게 골든 스테이트로 애덤 실버 총재의 또 건강도 생각해 준다면 골든 스테이트가 올라가는 게 네. 저희가 누굽니까? 스포츠를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포츠 토토를 구매해보는 거죠. 스포츠 토토는 국내 유일의 합법 스포츠 베팅 게임으로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배트맨을 통해 게임 구매와 다양한 경기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13일부터는 스포츠 토토 팬 여러분들의 구매 편의를 위해 배트맨 구매 한도가 판매 전과 일원화되었습니다. 기존 회차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일원화된 만큼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스포츠 토토를 구매해보세요. 배트맨 구매는 PC 접속으로만 가능합니다. 배트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게임 구매, 게임 일정란에 들어가시면 구매 가능한 경기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이번 주 스포츠 썰티타카에서는 NBA 정규 시즌 마무리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좀 썰을 나눠봤는데요. 두 위원님들 어떠셨나요? 일단 한 시즌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시즌이었는데 의미 있는 시즌이었고 가면서 약간 좀 눈물이 흘릴 것 같은데 살짝 지금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내일부터 무엇을 바라보면서 즐겨야 되나 나 약간 아쉬움이 남지만 뭐 그래서 재미있는 NBA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강팀들이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이 품질 높은 플레이오프를 좀 다 같이 즐겁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NBA는 재미있는 이유가 비시즌에 각종 이동이 그쵸. 너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식들 다 확정될 즈음에 또 구독자분들과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스포츠 썰티타카 편이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정말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